한성우는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39살. 이제는 눈가의 주름이 자리 잡은 얼굴이 창에 희미하게 비쳤죠. 딸 소윤이가 다니게 될 지역아동센터 접수 서류를 작성하면서 한성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소윤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다니. 아빠, 나 이제 어린이집 아니고 학교 다녀요. 아침마다 소윤이가 교복을 입고 뽐내듯 말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한성우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류 한편에는 보호자 성명이라는 칸 옆에 한성우라고 적혀 있고 바로 아래 관계라는 칸에는 아버지라고 쓰여 있었죠. 그 옆에 어머니 칸은 공백으로 남겨두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했어요. 아내 민지연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을 때의 공포, 구급차 사이렌 소리, 그리고 병원에서 전해 들은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의 냉정한 선고. 가톨이 지난 소윤이는 엄마가 사라진 이유도 모른 채 아빠만 바라보며 울었죠. 한성우는 눈을 감고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밀어냈습니다. 이제는 그저 소윤이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자신의 삶의 이유였어요. 아빠, 이거 언제 다 써요? 소윤이가 지루한 듯 의자에서 몸을 비틀며 물었습니다. 소윤이의 까만 눈동자는 지연을 닮았어요. 한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소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거의 다 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 한성우는 특이사항이라는 칸에 잠시 펜을 멈추었다가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소윤이에게 특이사항이라면 엄마 없이 자랐다는 것뿐이겠죠. 하지만 그건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어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모두가 알고 있는 슬픈 사연.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 한성우는 아동센터의 밝은 색깔의 벽과 아이들의 그림이 붙어있는 복도를 바라보았어요. 소윤이가 이곳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직장에서 야근이 잦아지면서 소윤이를 돌보는 문제가 늘 걱정이었으니까요. 다음 주부터 오시면 됩니다. 새로운 선생님도 부임하셨으니 소윤이 잘 적응할 거예요. 센터 주임이 한성우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한성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윤이의 손을 잡아 센터를 나섰습니다. 가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소윤이의 머리 위로 우산을 더 기울였죠. 지금 그에게 소윤이는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남겨준 유일한 선물이자 그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 소윤이는 우산 아래에서 즐겁게 웃으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아빠, 나 센터 가면 새 친구 생길까요? 한성우는 소윤이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소윤이처럼 착한 아이를 누가 안 좋아하겠어. 소윤이가 아동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어요. 한성우는 오늘도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여 센터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퇴근 시간대라 차들로 북적였고 초가을의 저녁 공기는 점점 쌀쌀해지고 있었죠. 그는 핸들을 꽉 움켜쥐며 소윤이가 기다리고 있을 센터를 떠올렸어요. 센터 앞에 차를 세우고 발걸음을 서두르는 한성우의 귓가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성의 목소리였죠.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이 한성우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토끼는 엄마를 찾아 숲속을 헤매었어요. 동화책을 읽는 목소리였어요. 한성우는 그 목소리에 이끌려 교실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안쪽에서는 여러 아이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한 여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소윤이도 그 안에 있었죠. 소윤이의 눈은 반짝였고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엔요? 소윤이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책을 읽던 여성이 고개를 들어 소윤이를 바라보았죠. 한성우는 그제야 그 여성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은 단정한 단발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한성우의 심장이 묘하게 요동쳤습니다. 그 미소가, 그 표정이. 아, 한성우 씨 오셨네요. 센터 주임이 다가와 인사하자 한성우는 황급히 정신을 차렸어요. 그의 목소리에 교실 안 아이들과 선생님이 모두 문 쪽을 바라보았죠. 책을 읽던 여성도 고개를 돌려 한성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소윤이 아버님이시죠?
저희 새로 오신 지연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걸 정말 좋아하셔서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고 있답니다. 주임의 소개의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성우에게 다가왔어요. 한성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지연이라는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도 민지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소윤이 아버님. 저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이지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내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의 음색, 미소 짓는 모습은 어쩐지 낯설지 않았죠. 한성우는 자신의 착각이 우습다고 생각하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윤이가 센터에 잘 적응하고 있나요? 이지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윤이 정말 착한 아이예요. 특히 책 읽는 시간을 무척 좋아해서 항상 가장 앞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듣곤 해요. 소윤이가 이지연의 옆으로 뛰어와 그녀의 손을 잡았죠. 한성우는 소윤이가 낯선 어른에게 저렇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소윤이는 평소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였거든요. 아빠, 지연 선생님이 오늘 읽어주신 책 제목이 뭐였죠? 소윤이가 이지연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이지연은 소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을 찾아가는 토끼였어. 한성우의 심장이 멈춘 듯했어요. 그 책의 제목은 아내가 소윤이를 위해 직접 지어낸 동화였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 소윤이가 잠들기 전마다 들려주던 이야기. 그 동화책은 출판된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한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달력을 보니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죠. 그 안에는 아내 민지연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 갓 태어난 소윤이를 안고 있는 지연, 소윤이의 첫 생일에 찍은 가족사진.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한성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지연 선생님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죠. 그런데 왜 그 목소리와 미소는 이토록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 동화책은 또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한성우는 침대 밑에서 오래된 상자를 끄집어냈어요. 그 안에는 아내가 남긴 물건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소윤이의 탯줄, 결혼반지, 그리고 한성우의 손이 멈췄어요. 아내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적어 만든 동화책이 있었죠. 표지에는 별을 찾아가는 토끼라고 아내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성우는 책을 펼쳤어요. 아내가 직접 그린 서툰 그림들, 따뜻한 이야기. 소윤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한 아내의 정성이 듬뿍 담겨 있는 책이었죠. 출판된 적 없는 오직 이 가족만의 특별한 동화책. 어떻게 이지연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한성우는 일부러 일찍 퇴근해 센터로 향했습니다. 소윤이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지만 사실은 이지연 선생님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센터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여전히 수업 중이었죠. 한성우는 조용히 센터 주임을 찾아갔습니다. 이지연 선생님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한성우의 질문에 주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지연 선생님은 한 달 전에 오셨어요. 자원봉사로 시작하셨다가 아이들과 정말 잘 맞아서 정식으로 모시게 됐죠. 이력서상으로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셨고 이전에는 특별한 경력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보호시설에서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한성우는 의외의 정보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자랐다고요? 그것만으로는 아내의 동화책을 알 수 없을 텐데요. 혹시 이지연 선생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한성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도에서 소윤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벌써 왔어요? 소윤이가 교실에서 뛰어나와 한성우의 다리를 껴안았죠. 그 뒤로 이지연이 미소 지으며 따라 나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이지연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한성우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제 읽어주신 별을 찾아가는 토끼 이야기는 어디서 알게 되신 거예요? 이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았죠. 그거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데 왜 물으시죠? 한성우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그런 특별한 이야기를. 아니, 그냥 소윤이 엄마가 만들어준 이야기여서요. 출판된 적이 없는 이야기라 이지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죠. 정말요? 그렇다면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 이야기가 왜 제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누군가에게 들었던 걸까요? 이지현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한성우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소윤이의 손을 잡고 센터를 나오는 길에 소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만든 이야기를 지연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소윤이의 순진한 질문에 한성우는 대답을 고르느라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글쎄, 아마도 우연의 일치겠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나 봐. 다음 날부터 한성우는 의도적으로 센터에 일찍 들르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이지연을 멀리서 지켜보곤 했죠. 뒷모습만 보면 정말 아내와 닮았습니다. 책을 읽을 때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습관, 아이들이 질문할 때마다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 그러던 어느 날 한성우는 이지연이 혼자 센터 마당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녁 노을이 그녀의 옆모습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한성우는 망설이다가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지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 한성우 씨. 안녕하세요. 한성우는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가요? 한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과거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25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이전의 기억을 많이 잃었죠. 보호시설에서 살았다는 것과 사회복지학을 공부했다는 것만 기억나요. 한성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기억상실이라니. 그런데 가끔 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요. 누군가를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작은 아이를 안고 있는 느낌도 생생하게 기억나죠. 이지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졌어요. 심장이 있는 부분을. 여기가 아파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한성우의 눈에 아내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던 아내의 모습이요. 선생님, 혹시 그 교통사고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이지연이 눈을 깜빡 10년 전쯤이었어요. 한성우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도 10년 전. 아내의 동화책을 알고 있다는 것, 목소리와 행동의 유사성, 그리고 심장 부위의 통증과 기억상실. 며칠 후 한성우는 아내가 사망했던 병원 기록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오래된 서류를 찾아보니 응급이송 중 사망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시신은 병원에서 확인했다고 기억하고 있었지만 서류상에는 확인자 불명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유전자 확인 여부라는 공란이었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성우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이송되었던 병원은 10년 전 의료사고, 은폐 문제로 큰 논란에 휩싸였었다는 거예요. 몇몇 환자들의 상태가 잘못 기록되거나 처치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보도였죠. 한성우의 머릿속에 갑자기 의문이 피어올랐어요. 만약 아내가 죽지 않았다면? 만약 아내가 기억을 잃은 채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아내가 이지연이라면? 소윤이의 책가방에서 작은 쪽지가 떨어졌어요. 한성우가 주워 펼쳐보니 낯선 필체로 쓰인 글자가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안아봤던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꿈에서 자꾸 들리는 목소리도요. 한성우는 쪽지를 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필체는 낯설었지만 그 내용은 이지연이 전에 말했던 것과 비슷했죠. 소윤이에게 물어보니 이지연 선생님이 넣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한성우는 그간의 의문을 풀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어요. 10년 전 기록은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당시 근무했던 한 간호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의료사고, 은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심장 관련 환자들 중
몇몇은 상태가 잘못 기록되기도 했죠. 간호사의 말에 한성우는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사망으로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던 환자도 있었나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지만 그런 소문은 있었어요. 특히 심한 기억상실을 겪는 환자들 중 신원이 불확실한 경우, 가끔 기록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날 이후 한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아내가 정말 살아있다면, 만약 이지연이 정말 민지연이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성우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센터에서 보내며 이지연을 관찰했어요. 그녀가 소윤이와 상호작용하는 모습,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아내를 떠올리게 했죠. 어느 날 한성우는 용기를 내어 이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동화책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성우는 아내가 만든 별을 찾아가는 토끼 원본을 꺼내 이지연에게 건넸어요. 이지연은 책을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점점 놀라움이 번져갔어요. 이상해요. 이 그림들, 이 이야기, 마치 제가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글씨로 To 소연, From Mom, With Love라고 적혀 있었죠. 이지연의 손가락이 그 글씨 위를 맴돌았어요. 이건 제 필체 같아요. 한성우는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지연이 정말 아내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한성우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로 한 거죠. 다음 날 한성우는 이지연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선생님,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간단한 유전자 검사에 동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지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과거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요. 만약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검사는 간단했어요. 구강 내부의 세포를 면봉으로 채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한성우는 소윤이의 검체도 함께 의뢰했습니다. 모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린다고 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흘은 한성우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곳에만 있었죠. 만약 이지연이 정말 민지연이라면 10년간 그들은 서로를 모른 채 살아온 것인가요? 아내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소윤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셋째 날 오후 한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죠. 검사 결과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이지연과 한소윤은 % 확률로 모녀 관계입니다. 한성우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아내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그들 가까이에서. 그날 저녁 한성우는 이지연에게 연락했어요. 선생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시간 되실 때 만나뵐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아동센터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지연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한성우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검사 결과를 건넸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지연이 결과지를 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성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 민지연은 10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서는 사망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저희 소윤이의 어머니예요. 제 아내 민지연이십니다. 이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죠.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이지연이에요. 제 기억은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으셨다고 하셨죠. 한성우가 물었어요. 하지만 병원 기록에 따르면 아내가 이송되었던 그 병원에서 의료사고, 은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아내를 사망으로 잘못 기록한 뒤 기억을 잃은 상태로 보호시설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의문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제가 왜 계속 꿈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는지, 왜 그 동화책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지 설명이 되네요. 이지연이 중얼거렸죠. 한성우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소윤이가 막 태어났을 때 찍은 아내 민지연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소윤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건 다른 한 장의 사진도 꺼냈죠.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지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여성은 분명 그녀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눈의 모양, 미소의 형태는 어딘가 닮아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정말 민지연인가요? 한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소윤이의 어머니입니다. 저희 아내예요. 이지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그런데 왜 제 얼굴은 다른 건가요?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기억도 없는데. 한성우도 그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사고 후 심각한 얼굴 부상으로 재건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었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이지연은 소윤이의 어머니라는 사실. 이지연은 자신이 민지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그녀에게는 민지연으로서의 기억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와 소윤이에게 끌리는 이상한 감정, 그리고 동화책을 알고 있었던 것 모두가 수수께끼의 조각들을 맞추는 듯 했습니다. 한성우는 이지연에게 조금씩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들이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의 에피소드, 소윤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이지연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어딘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도 들어요.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한성우는 서둘러 모든 것을 밝히고 싶었지만 이지연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이요. 그리고 소윤이에게도 충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이지연은 계속해서 아동센터에서 일했어요. 소윤이와의 관계도 이전과 같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소윤이를 바라볼 때마다 특별한 감정을 느꼈죠. 그것이 모성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알게 된 사실 때문에 생긴 감정이었을까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이지연은 한성우에게 연락했어요. 제가 좀 더 알아봤어요. 10년 전에 제가 있었던 보호시설에 문의했더니 심각한 외상으로 기억상실을 겪은 여성이 병원에서 의뢰되어 왔다고 해요. 그 여성이 저였던 거죠. 이지연은 자신의 의료 기록도 조사했다고 했어요. 기록상으로는 교통사고로 되어 있었지만 세부 내용을 보니 심장 관련 합병증도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얼굴 재건 수술을 받은 기록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병원에서 잘못된 처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신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망으로 잘못 기록되고 실제로는 기억상실과 함께 얼굴 수술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의료사고, 은폐 과정에서 저는 그냥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성우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아내를 잃었다고 생각했던 10년의 세월, 소윤이가 엄마 없이 자라야 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아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한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윤이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천천히요. 그리고 제가 민지연이었다 해도 지금의 저는 이지연이에요. 모든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소윤이와 함께하고 싶어요. 한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함께 천천히 나아가 보자고요. 그들은 소윤이에게 진실을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함께 공원으로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소윤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소윤아, 지연 선생님이 사실은 내 엄마일지도 몰라. 한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윤이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하지만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이지연이 소윤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소윤아,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알아가면 어떨까? 내가 정말 내 엄마인지 우리가 함께 확인해보자. 소윤이는 이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이지연을 가만히 바라보았죠. 선생님이 책 읽어주실 때 저는 항상 편안했어요. 마치 예전에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윤이는 한성우를 바라보았어요. 아빠, 정말이에요. 지연 선생님이 제 엄마예요? 한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것 같아, 소윤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어요. 한성우와 이지연, 그리고 소윤이의 삶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소윤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끔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곤 했어요. 오늘은 소윤이가 아기였을 때 웃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이지연이 한성우에게 말했죠. 정말 작고 보드라운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던 느낌. 그게 진짜 기억인지 아니면 그냥 제가 바라는 상상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한성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설령 그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기억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소윤이는 이지연을 엄마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서로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해 갔어요. 이지연은 매주 주말마다 소윤이와 한성우의 집에 방문했고 함께 요리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소윤이는 이지연에게 물었어요. 지연 선생님, 혹시 다시 우리 집에 사시게 될 건가요? 이지연은 놀란 눈으로 소윤이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곁에 있던 한성우와 눈을 마주쳤어요. 두 사람 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소윤아, 그건 천천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야. 한성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지연 선생님이 내 엄마인 건 맞지만 지금은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 소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그해 여름, 이지연은 민지연의 생일날 한성우와 소윤이를 만났습니다. 한성우는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고 소윤이는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로 가져왔어요. 이건 우리 셋이 함께 있는 그림이에요. 소윤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내밀었어요.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죠. 이지연은 그림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어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려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 소윤아.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 그날 밤 소윤이가 잠든 후 한성우와 이지연은 발코니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어요. 초여름의 밤 공기는 따뜻했고 별들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10년 전 당신이 사라졌을 때 나는 매일 밤 별을 보며 당신을 그리워했어. 한성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소윤이는 항상 엄마는 저기 제일 밝은 별이 되었다고 믿었지. 이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별이 내려와서 여기 있네요. 한성우는 조심스럽게 이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민지연의 모든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소윤이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지연이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어요. 당신과도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 신뢰를 쌓는 시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5달이 지난 가을, 소윤이의 11번째 생일날, 세 사람은 함께 아동센터의 작은 교실에 모였어요.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였죠. 소윤이는 이지연의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이지연은 책 읽기를 마치고 소윤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어요. 한성우는 조용히 교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죠. 10년이라는 시간, 그동안 멈춰있던 그들의 삶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듯 했어요. 비록 모든 것이 달라졌고 이지연은 예전의 민지연과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성우는 조용히 교실로 들어가 두 사람 곁에 앉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이지연은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소윤이를 아는 채 한성우에게 기대었죠. 세 사람의 그림자가 저녁 노을에 물든 교실 바닥에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마치 1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하나가 된 것처럼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윤이의 책가방에는 별을 찾아가는 토끼, 동화책이 들어있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새로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길을 잃었던 토끼가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길고 긴 여정 끝에 가족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은 동화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